오늘 이 시간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의상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저도 꼭 정장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위를 좀 타시는 편입니까?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네. 근데 요즘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더워요. 마이 하나 입고 안 입고 차이가 너무 커서 요즘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마이 안 입고 다니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좀 약간 시원하게 좀 입어야 더위를 좀 더 덜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표님 의상 보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농담을 오랜만에 섞을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직격 이슈 3가지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바닥을 다 다진 걸까요? 오늘 사실 어제 오후부터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후 2시쯤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니 오늘도 좋은 모습,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이제는 다시 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모멘텀의 광통신주 급등입니다. 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신형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를 한다는 어떤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소식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광통신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테마성으로 또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유입에 따라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사실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 더 주목되는 것이 코스닥입니다. 거의 지난달 저점 대비 25%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제약바이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게 될까요? 이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것일까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간밤에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예상치보다 다 모두 상회하는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더니 장외에서 8%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일단 간밤에 미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 AMD의 실적 발표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주가는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네, 뭐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그 시간 외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AMD가 시간 외에서 한 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이 정도는 또 금방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가이던스라는 거는 또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대만 환율 기준으로 조금 낮게 나온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오늘 뭐 어저께도 보면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고요. 좀 관련돼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은 시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끝난 것 같은 느낌? 반도체 얘기만 하면 좋은 뉴스는 아예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과대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뭐 그저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도 그저께나 어저께 같은 경우도 많이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상신 메모리가 증설한다. 근데 이거는 원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있었던 얘기가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3% 정도 흔들림이 나왔었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도 보니까 중국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뉴스에 가장 좀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게 마이크론이다. 별거 아닌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은 일단은 지난주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잖아요. 미국 빅테크 업체들. 그러면서 확인된 거는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면 늘렸지 단 한 곳도 줄이겠다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캐펙스 투자 줄이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없어진 거잖아요. 해소가 됐다. 일단은 다음 분기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글도 좀 웃긴 게,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하락을 한 건데, 그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가 된 것이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과민하게 반응을 했고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시장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똑같은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아마존은 원래 마이너스였어. 그러니까 물류센터 직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또 2, 3년 지나면 그거 회수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회수할 거야.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인데 누구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고 그러니까요. 누구는 똑같은 마이너스인데 원래 그랬어 하면서 괜찮아. 주가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폭등하면서 신고가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지지만 그 시점을 그 기점을 기준으로 뭔가 좀 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잖아요. 네. 근데 강세가 전환된 게 초강세가 아닙니다. 제한된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와 어저께 오전의 뉴스하고 오후의 뉴스가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엔화가 164엔 갔다가 한 155엔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2024년에 엔케리 청산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야? 네. 막 이런 7, 막 두려움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던 것도 엔케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 쪽이다.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이게 청산이 되면은 이쪽부터 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침에 돌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4%, 5% 순식간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이제 꾸역꾸역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그거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차입을 해가지고 엔화를 방어한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이 엔화를 사주면서 같이 공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엔화를 사주면서 공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미국채를 매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미국채를 하게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은 계속 그러니까 엔캐리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도 보면은 1,540원 갔다가 이유가 어찌 됐든 1,420원, 3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투기적 세력, 환율을 건드는 투기적 세력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언제든지 건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엔화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란하고 협의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장 끝나고 나서는 유가가 오히려 한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미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왜 장 끝나면 이런가요? 하면서 한 6, 7시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스코 베선트의 발표. 예, 스코 베선트 발언에 완전히 유가가 폭락을 하고 어쨌든 미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미 국채금리를 계속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엔시안 가입, 이란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 미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또 반도체가 강세를 띨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신용 잔고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틀 연속 서킷빛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한 4에서 5조 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동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가 다 청산당한 5조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산이 당할 정도면 원금도 엄청나게 깎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시장이 치고 나갈 때 강하게 못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레버리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증거금이 올라갔잖아요.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보면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뭐 어저께 같은 경우 물론 오전 기준이지만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을 탄력도를 좀 떨어뜨리고 있지만 충분히 뭐 저는 8월달 장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급하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 상반기와 또 지난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간밤에 미국 반도체 지수만큼의 반등은 없습니다만 올라가는 모습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 반도체의 대장주 그리고 이 소부장주의 흐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판주가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주가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소부장주가 이제 동반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랠리를 보여준다면 대형주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걸 본다라면 또 오늘도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코스닥이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거의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어쨌든 2% 정도 네. 코스피 대비해서 약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상승이 유지가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코스닥은 3일 연속 매수 사이드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했고 월요일에도 많이 올라왔고 어제도 5% 이상의 전후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의외로 중소형주가 힘을 더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8월 장세가 중대형주,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잘 버텼었다가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낙폭과대 위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 네. 왜냐면 일단은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죠, 예. 이 회사는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이제 머리를 되게 많은 공부를 해야 종목을 되는데. 발굴해야 되는 예. 번거로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다른 중소형주를 본다라면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게 8, 9월 달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8, 9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변수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유가가 다시금 반등한다든가 물가를 건드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지난 그 7월 한 달을 한번 보시죠. 네. 이란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까요? 다시 뭐 재차 충돌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란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는 네. 반도체가 내러티브가 안 좋게 흘러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진 것이고 미국도 반도체 위주의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것이지 S&P는 다시 한번 신고가입니다. 네. 그거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다우도 마찬가지. 어저께부로 다우 S&P는 신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그 반도체가 좀 빠지면서 막판에 밀린 것이지 초반에 그렇게 많이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때문에 유가는 다시 $90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유가 때문에 시장이 약간 머뭇거린 건 있었습니다만은 네. 시장을 막 폭락으로 그러니까 3월달 같이 막 이렇게 막 조정으로 크게 일으켰다로 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란 관련해서는 당장 해결은 안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가가 예를 들어서 4월달 고점 한 $100, $105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란 관련해서는 이제는 뭐 러우 전쟁급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관심에서 치고받고 사라지는,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서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라든지 금리가 아직까지는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어쨌든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라면 시장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